끔찍한 진실. 애인을 위해 두 자녀를 15층에서 무자비하게 던진 아버지. 11월 2일 오후 3시경 충칭시 남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두 아이가 건물 15층에서 떨어져 땅에 추락했습니다. 피해자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였으며 남자아이는 겨우 1살, 여자아이는 2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 부모의 부주의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이들의 생부가 애인과 함께 계획한 사전 모의된 살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토록 무고한 두 아이에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아이들의 어머니는 정의를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오늘의 영상에서 이 비극적인 사건의 진실을 밝혀보겠습니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26세였던 천메이린이 친구의 소개로 장보라는 남성을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짧은 시간을 보낸 후 천메이린과 장보는 빠르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당시 천메이린의 눈에 장보는 자상하고 배려심이 많은 남자였으며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보와 교제하면서 그들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메이린은 자신이 이상적인 삶의 반려자를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함께한 지 6개월 후 어느 날 천메이린은 임신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기쁨과 혼란이 뒤섞인 메이린은 이를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임신을 돌보는 데 집중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장보는 그녀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임신을 돌보며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돌볼 것을 권했습니다. 그는 가족의 모든 생활비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며 메이린과 아이가 금전적인 걱정 없이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장보의 달콤한 말과 배려에 감동한 메이린은 깊은 고민 끝에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미래 가족을 위해 최선의 결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고 메이린은 정식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주부가 되어 가족을 돌보고 첫 아이의 탄생을 준비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몇 달 후 천메이린과 장보의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기는 여자아이였으며 두 사람은 그녀에게 샤오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가족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찼고 메이린은 직장을 그만둔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사람은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겠지만 장보가 점점 바빠지면서 상황은 점차 변해갔습니다. 결혼 후 장보는 친구들과 회사를 창립하여 사장이 되었고 더욱 바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빽빽한 일정으로 인해 장보는 가족을 위한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그는 온라인 게임에 몰두하며 아내와 아이들에게 무관심해져 가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방치했습니다. 7월이 되자 천메이린은 다시 임신을 하게 되었으며 이번에는 남자아이였고 샤오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메이린은 둘째 아이의 탄생이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고 아마도 장보가 관심을 되찾게 할 것이라고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으며 장보는 더욱 멀어져가며 일과 개인적인 관심사에만 몰두하여 메이린이 홀로 두 아이를 돌보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천메이린은 장보가 자신에게 점점 냉담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냉담함은 단순히 일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이 아니라 무관심의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다툼과 냉전이 반복되며 둘 사이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나중에 천메이리는 그들의 결혼에 또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예청센이었습니다. 장보와 예청센은 온라인에서 만났으며 장보는 이미 두 아이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독신 남성인 척하며 예청센을 열심히 온라인에서 유혹해 자신이 새로운 관계를 위한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이도록 했습니다. 2019년 4월에 장보는 천메이린에게 이혼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그제야 메이린은 장보의 자신에 대한 감정이 이미 오래전에 식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족과 두 아이를 위해 했던 모든 희생이 이제 그녀가 한때 신뢰했던 남편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비통하게 깨달았습니다. 8월이 되자 장보와 예청센은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초반 몇 달 동안 그들은 매우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약 4개월 후 장보는 예청센에게 자신에게 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를 들은 예청센은 즉시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장보가 아이가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관계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2020년 2월에 천메이린과 장보는 결국 이혼에 합의하여 이름뿐인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이혼 후 예청센의 영향으로 장보는 두 아이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천메이린은 그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지만 당시 상황에서 두 아이를 모두 돌볼 힘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매우 어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천메이린과 장보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딸은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아들 샤오웨이는 장보와 잠시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샤오웨이가 유치원에 다닐 나이가 되면 메이린이 데려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천메이린의 마음속에서는 샤오웨이가 장보의 친자식이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면 아버지가 자신의 자식을 따뜻하게 대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아들 샤오웨이는 적어도 아버지와 함께 사는 동안 친할머니의 사랑과 적절한 돌봄을 받을 것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보와 예청센의 관계가 발전하면서 예청센은 장보에게 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속적으로 장보에게 압박을 가하며 아이들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그와 장기적인 관계를 맺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보에게 두 아이는 자신의 혈육으로 그들의 핏줄 속에는 자신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이는 바꿀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청센의 끊임없는 압박 아래 장보는 점차 아이들과 연인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청센은 두 아이의 존재를 꺼려했지만 천메이린은 장보에게 아들이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면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장보가 아이들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연애할 수 있도록 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청센은 이 해결책에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 아이의 존재가 자신과 장보 사이의 가장 큰 장애물로 보였고 아이들을 제거해야만 이 관계에 전념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결국 예청센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 더 이상 얽히지 않기를 원했던 장보는 그의 애인과 함께 잔혹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친자식을 살해하는 방법을 말입니다.
그 순간 두 아이의 목숨을 위협하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계획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5월 28일부터 장보와 예청신은 위챗으로 두 아이를 어떻게 죽일지에 대해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2020년 9월이 되자 장보가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장보와 예청신 사이에 긴장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청신은 그에게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며 가능한 한 빨리 행동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장보는 여전히 약간의 양심을 가지고 있었고 친자식을 살해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둘 사이의 긴장과 갈등이 커졌고 결국 이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9월 중순이 되자 장보는 예청신에게 다시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시 만나자고 제안하며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예청신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이전 조건을 확고히 유지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고 싶다면 아이들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애인의 압박 속에서 장보는 점점 더 잔혹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음흉한 계획을 실행할 준비를 했습니다. 장보와 예청신은 대화 중 두 아이를 흔적 없이 살해할 방법에 대해 계속 논의했습니다. 위챗 메시지와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그들은 사고처럼 보이도록 꾸며 경찰이 비극적인 추락사로 믿게 함으로써 법적 처벌을 피하고 자유롭게 살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여러 논의 끝에 그들은 결국 추락사고로 위장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방법은 아이들이 즉사하게 하며 의심스러운 흔적이 발견될 위험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계획을 확정한 후 장보와 예청신은 범행을 저지를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청신의 끊임없는 재촉에 장보는 자신의 자식을 저 세상으로 보내기 위한 잔혹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10월 25일, 장보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딸 샤오시를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천메이린이 직접 딸을 데리고 와 혼자 보내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장보는 계획대로 행동할 기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11월 1일 딸 샤오시는 장보의 진장화프 아파트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장보가 딸과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한 천메이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녀를 그곳에 남겨두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장보의 어머니가 계속 아파트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계획을 실행할 기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행동하지 못한 장보는 장숙으로 가서 예청신을 만나 그녀를 안심시키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11월 2일 아침, 장보는 진장화프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예청신은 완전히 인내심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장보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만약 그가 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계속 미룬다면 손목을 그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녀의 협박과 끊임없는 압박에 압도된 장보는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연인의 거대한 압박 아래 장보는 결국 자신의 두 아이에게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1월 2일 오후 3시 30분경 어머니가 집에 없던 사이 장보는 어린 두 자녀를 침실에서 놀고 있던 상태로 잔혹하게 끌어냈습니다. 차가운 잔혹함 속에서 그는 두 아이를 그 방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17층에 살던 이웃이 그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고 즉시 도움을 외쳤고 주변 주민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비명 소리를 들은 장보는 당황한 척하며 현장으로 달려가 두 아이의 시신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방금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숨기기 위해 슬픔에 잠긴 아버지의 모습을 연출하며 애통하게 울부짖었습니다. 큰 높이에서 떨어진 딸은 즉사했으며 1살 된 아들은 중태로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기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천메일린이 이 비극적인 소식을 접했을 때 그녀는 완전히 망연자실하여 안전했던 두 아이가 갑자기 창문에서 떨어진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메이리는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온 정신이 가득 차 있었고 다른 생각을 할 힘이 없었습니다. 나중에서야 메이리는 한 가지 수상한 점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장보가 갑자기 보험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말이 스쳐 지나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연결해보니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메이리는 자신의 집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의 키로 창문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아이들이 창문 밖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과 함께 장보가 아들이 위중한 상태일 때 보험을 언급한 무신경한 태도는 그녀가 아이들의 비극적 죽음의 진실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이상한 점들을 연결했을 때 천메이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녀의 내면에는 서늘한 직감이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한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20년 11월 10일 장보와 예청शे는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천메이린에게 끔찍한 진실을 알렸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의 죽음은 예상치 못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메이리는 고통을 참을 수 없었고 절망 속에 무너졌습니다. 자녀들의 죽음이 계획된 범죄라는 사실은 그녀에게 엄청난 상실감을 더욱 참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장보와 예청신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17,000건 이상의 메시지를 복구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5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두 사람이 두 아이를 어떻게 죽일지를 위챗에서 반복적으로 논의했던 전모를 드러냈습니다. 몇 달 동안 무자비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고 그들은 후회 없이 두 무고한 아이를 죽이기 위한 목적 하나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증거는 장보와 예청신이 수개월 동안 몰래 설계한 잔혹하고 악의적인 계획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장보는 자신의 잔혹한 행동에 대해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예청신이 반복적으로 자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위협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차가운 변명은 장보가 애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녀들을 희생할 만큼 무정하다는 사실을 더욱 부각했습니다. 1심 판결에 따르면 충칭인민법원은 장보와 예청신이 함께 두 아이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으며 높은 곳에서 떨어진 사고처럼 꾸미려 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예청신은 계획 준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장보를 압박하고 기한을 설정하며 범행을 강요했습니다. (2020년 11월 2일) 오후 3시 30분경
장보는 침실 창가에 앉아 놀고 있던 두 아이를 무자비하게 들어올려 땅으로 내던져 즉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장보와 예청션에게 의도적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하고 두 사람의 정치적 권리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2년 초 장보와 예청션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3년 초 천메이리는 장보에게서 몇 통의 자필 사과와 반성의 편지를 뜻밖의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늦은 후회의 말들은 천메이린이 겪어온 고통과 상실감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장보에게 답장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바라는 건가요? 부인하지 마세요. 당신과 나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당신과 그녀는 단지 목숨을 구하고 싶을 뿐이라는 걸요. 라고 썼습니다. 2023년 4월 6일 사건의 항소심이 공식적으로 열렸습니다. 이 재판에서 장보는 1심과 완전히 다른 증언을 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은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3시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장보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실에 있었으며 두 아이가 어떻게 창가에 올라가 떨어졌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예청션은 자신과 장보의 관계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요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다른 이야기를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에게 정신질환 병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챗에 보낸 메시지들은 단지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자기 변론에서 장보는 후회한다며 천메이린과 그녀의 가족에게 사과하고 아이들의 죽음에 대해 후회를 표했습니다. 한편 예청션은 자신이 살인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간곡히 관대한 처분을 호소했습니다. 5월 11일 오전 9시 30분 충칭 고등인민법원은 공공항소 심리를 열고 장보와 예청션의 의도적 살인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오전 10시 7분 법원은 장보와 예청션의 행위가 계획적이고 용서할 수 없는 의도적 살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명백한 증거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법원은 두 사람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형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판결은 대법원으로 송부되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재판은 대중의 마음에 슬픔과 분노를 남겼지만 잔혹한 범죄에 대한 법의 엄격함을 확인시키며 정의와 공동체 안전을 지켰습니다. 이 가슴 아픈 사건 후 아이들의 어머니 천메이리는 극심한 우울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급격히 체중이 줄어들었고 깊은 우울에 빠져 때때로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를 버티게 한 유일한 것은 가해자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 그녀는 10달 동안 사랑으로 품어온 아이들을 위해 정의를 찾고자 했습니다. 천메이리는 한때 자신의 소셜미디어 애슬픔 어린 글을 남겼습니다. 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선택했지만 그는 내 인생의 반을 앗아갔고 내가 누려야 할 삶의 기쁨 과두가장 소중한 사람을 빼앗아갔어요. 이 글은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절망적인 외침으로 결코 위로될 수 없는 깊은 고통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슬픔은 사랑에 온전히 의지했던 여성이 감당해야 했던 대체할 수 없는 상실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단순히 자신을 배신한 남성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자신이 견뎌야 했던 모든 것을 위한 정의를 간절히 바라는 무언의 호소였습니다. 마침내 몇 년간의 힘겨운 싸움 끝에 천메이리는 법원의 판결을 들었습니다. 장보와 예청신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정치적 권리도 영구적으로 박탈되었습니다. 비록 이 형벌이 자녀들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의 고통을 어느 정도 덜어주었고 결국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처벌도 천메이린이 겪은 상실을 보상할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 동안 그녀는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고 두 아이의 모습은 항상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은 그녀의 내면 깊숙이 새겨져 있으며 천메이린이 감당해야 했던 대체할 수 없는 상실을 애타게 상기시키는 비통한 기억입니다.